지금부터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더 발전된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행사 준비 시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순간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직자로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당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종합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렴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렴은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며 우리 시의 정책 추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의회는 오늘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기정을 뒤집어보고 내년에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중점 추진 시책과 시정 방향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잘 편성되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는지 챙겨볼 것입니다. 이번 정례 기간 동안 오늘의 거제를 점검하고 내일의 거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거제에서 일하는 것, 거제에서 살 곳을 마련하는 사는 것, 거제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 그리고 거제에서 노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청유를 다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매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홍건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부가경정, 대입세출, 예산안 등 27건으로 총 40건이 접수되어 그중 5건은 본회의에 의해 부의하고 3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제적의원 16분,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석봉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발언의 요지를 살펴본 바 오늘 의사 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안석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사 진행 발언은 발언을 허가하되 오늘 의사 일정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 탄핵하기 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김영규 의원, 양태석 의원, 도대용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영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김영규입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방 통행로의 양방향 주차와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초면의 보행로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연초농협 하나로마트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로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오는 보행로가 끊겨 있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끊어진 보행로를 연결해야 하며 비좁은 버스 정류장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 1동의 보행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방 통행로의 양쪽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로는 없습니다. 차도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옥포 대첨로 2길 44 1원의 보행로입니다. 왕복 2차로의 도로 옆의 보행로는 폭이 1m도 안 되어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는 차도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한 보행로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경 옥포 1동 주민들은 옥포로 12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선 중 진행 방향 기준 우측 주차선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제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부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불편 역시 초래하는 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주차장보다는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신설된 정의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와 같이 보행로가 없는 일방 통행로인 경우에 딱 맞는 것이 바로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를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방 통행로의 경우 노상주차장보다는 보행로를 우선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로가 없는 일방 통행로인 경우에는 보행로를 신설하거나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사거리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모든 방향에서 적색으로 켜지는 동안 보행자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횡단할 수 있도록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LED 보행 바닥 신호등과 LED 집중 조명 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보행자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거제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선진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박종우 시장님과 거제시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사등면 타곡 해수욕장의 설계와 각종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시급히 정비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공항으로 조성해 줄 것과 해수욕장의 인근 사곡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곡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물도 따뜻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여름철에는 인근 통영시에서도 많은 관광객분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의원동과 사등면 주민들은 사계절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곡 해수욕장은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우죽순 설치된 녹슨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진입로로 한쪽은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교행이 물론이고 마을 버스가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 사곡마을 입구에서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500m가량 걸어야 하므로 무거운 짐을 든 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곡 해수욕장은 우리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들에게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휴양 관광도시 거제에 걸맞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과 인근 사곡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곡 해수욕장은 주변은 논밭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입로를 확장하여 공원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곡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생명입니다. 백사장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효율적인 모래 관리로 백사장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백사장에 모래를 투입하여 제대로 된 백사장을 갖춘 명품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곡 해수욕장 주변은 어지럽게 방치된 녹슨 컨테이너 박스를 비롯한 구조물을 정리해 주시고 산책로에 어울리는 벤치와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곡 해수욕장의 공원화에 덧붙여 마을 주변의 발인 마을 버스 정류장을 마을 안쪽으로 옮겨 마을 회관 주변에서 해차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굴다리 옆 버스 통행료가 너무 좁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통행료를 확충해 주시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굴다리를 더 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 설명은 우리 사곡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인근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곡 해수욕장은 있는 사등면에는 앞으로 KTX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므로 사곡 해수욕장은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이자 첫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사계절 관광도시 거제를 위해 사곡 해수욕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곡 해수욕장을 여름철만의 관광지가 아닌 사계절 관광지이자 사계절 시민들의 힐링 휴양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원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번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대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를 위해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을 우리 거제시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유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상품인 동시에 개최지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므로 올림픽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드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을 통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며
올림픽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최소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인하여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는 등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 대화 통로 확보 및 남북 긴장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하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최하는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세계올림픽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4개국 3,523명이 참가하였고 제2회는 2014년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어 201개국 3,500명이 참가하였으며 제3회는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어 206개국 3,997명이 참가하였고 제4회는 2026년 시네갈 다카르로 확정되는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5회 대회는 2030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입후보 도시로 인도 붐바이, 태국 방콕, 러시아 카잔, 콜롬비아 메데인 등에서 도전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고속도로 연장, 고속철도 건설 등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34년 유치를 목표로 거제시 북한 원산과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이 예측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과 남북한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경제 상황 위축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대화 통로 확보 및 남북 긴장 완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정부는 단호한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활용하여 남북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고 스포츠 대탕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을 거제와 북한 원산이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을 때 추진 효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즉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거제 수도권 금강산 원산 등과의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올림픽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인프라인 종합체육시설, 선수촌 및 올림픽 타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 리조트를 완공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유엔 대북체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남북 스포츠 교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는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간 인연적 갈등과 유엔 체제의 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2027년 사등면에 KTX 역사가 들어서고 2029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 2030년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2034 청소년 하계올림픽 거제 유치 등이 순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34년 올림픽을 위한 계획을 2020년 하기까지 추가로 동력을 주장하고 올림픽 대회를 위한 대포성을 주장합니다. 이상 5분 교관을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항걸음 하신 분이 우리 방청객 중에 한 분 계시네요. 유서원 강미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에 폐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의 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조대용 의원, 이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대입, 대출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박종우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코로나19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는 한 분 한 분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조금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생을 살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봉지 정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부원 의장님과 15분의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100년 거제 디자인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성과와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7월 1일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시정 목표로 민성 8기 제10대 시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의 4년이 거제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튼튼한 거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제 100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청년과 친절 그리고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토대를 다지기 위해 공직사회의 청렴, 친절, 적극 행정 실천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 또한 몸소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제일 먼저 18개 면동을 순방하면서 시민과 소통했고 마을의 민원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많이 듣고 느꼈습니다. 거제의 앞날에 대한 늘 해왔던 저의 고민과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느낀 생각을 더해서 민선 8기 5대 목표 16개 전략 93개 공약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꼼꼼하게 차질 없이 준비해서
민선 8기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의 성과와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 거제 디자인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상남도 지역 정책에 우리 시의 6개 현황 사업이 반영돼서 사업 추진 원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 내륙철도 조기 개통과 거제와 신공항을 잇는 철도 연장을 건의해 왔는데 정부 정책 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동부가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이 가시화되고 사통팔단 접근이 가능한 U자형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여기에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거제 한산 통영을 잇는 해상 연결다리 건설, 마산 거제 해상구간 건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 반영, 한아세안 국가전응 조기 완성 등이 포함돼 남북 내륙철도, 가덕 신공항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 도약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와 대우와 삼성의 협업으로 옥포 국가산단, 죽도 국가산단이 뿌리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옥포 산단 일원이 아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2030년 8,986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73억 원을 들여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실정센터도 구축하는 등 조선업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특별히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 매각 협약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노조,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조선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38명 9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도 크게 늘렸습니다. 2차 보전지원금 2.5%에서 3%로 늘리고 경남 최초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2차 보전지원금을 했습니다. 고현시장 몽돌 야시장을 개장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고 거제 사랑 상품권을 지난해 1,117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려 판매해 지역 소비를 진작시켰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살린 도시재생산업과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장승포 도시재생산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 올해 준공했고 옥포와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한참 진행 중이므로 지난 9월에 옥포 도시재생산업의 거점이 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옥빛의 준공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숭어들망의 업이 국가 주요 업 유산으로 지정돼 3년 동안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고 성포 입항장과 구조로 입항장은 깔끔하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학동항은 지난 27일 학동 8색 어촌 누딜 사업 준공식을 함에 따라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어촌 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청 송포권역 행복한 쉼터 조성, 남부 다대다포항 클린 국가어항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농어촌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한층 더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구심점이 될 한아시안 국가정언이 새 정부의 지역 정책에 포함돼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개원 2년여 만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선 거제 식물원과 올해 개통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사업에 반영된 지심도 역사문화 놀이터 조성은 거제를 또 다른 생태문화 거점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거제 미래 100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5대 선진 우수 도시를 찾아 생태, 체험, 관광, 경관과 특성화 거리,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시도 거제만의 독특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으로 거제의 자연과 문화, 음식을 잘 연계한다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훌륭한 관광 휴양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제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조선도시라는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 접근성과 편의성,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극복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고 번영한 거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지, 학충가, 녹지공간 조성 등 기본 토대를 다지고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거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씨앗을 지금부터 소중하게 심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는 걷어내고 희망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거제, 행복한 거제, 희망의 거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2023년은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조선업과 관광산업의 부활로 지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경제, 새로운 100년 거제 디자인을 목표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도약과 경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친환경 성박 클러스터 조성과 구축과 조선소 애국인 노동자 커트제 완화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친환경, 고효율, 양식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 신공항 입지에 따른 전략 수립을 하고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으로 철도와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권 육성 전략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가치 브랜딩으로 감성이 풍부한 세계적인 관광 문화 허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치유의 숲 조성, 파노라마형 서핑 스테이션 조성과 농촌 체험 생태 관광 활성화로 힐링과 체험이 공존하는 생태 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도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과 도립미술관 거제풍관 유치, 그리고 기성관과 옥상성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생활 곳곳에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청 스포츠 타운을 최적의 시설 갖춘 전용 야구파크로 바꿔서 전국 단위 야구대 개최와 동계훈련 메카로 키우고, 거제 스포츠파크는 축구 전용 동계훈련장을 위한 축구장과 가족 단위 시민 힐링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해 사계절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배드민턴장, 그리고 테니스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다비 체육센터, 파크 골프장 조성 등으로 모두가 즐기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한 5,000제곱미터 규모의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거제중앙도서관은 아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 역할과 함께 면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스마트 도시관, 작은 도서관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복합 체험 문화시설 건립, 장승포 도서관 재건축 등으로 건강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안전 맞춤형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침수 취약 지역 정비 등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달빛 어린이집 운영,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 태세를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호국 정신 함량,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도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래,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육아 해방 쉼터 조성, 아동 수당 추가 지급, 다자녀 부모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고 청년 놀새 사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간 확대 등 청년이 자기 성장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쉼터 운영과 시립 하장장 설치,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으로 어르신들이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시민소통과 공간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통의 장을 더 자주 갖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 기업과 함께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건축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 거제 디자인으로 거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수립과 100년 거제 디자인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해 도로망, 철도망 확충에 따른 전체적인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더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안 거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남북 내륙 철도 건설,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송정 나들목에서 문동까지 국지도 58호선 건설 등을 앞당겨서 지역 도로 교통망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과 서비스 구축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거제만의 문화예술, 음식, 관광 인프라 구축과 신구 건축물의 조화를 살린 경관 조성을 통해 감성이 풍부한 글로벌 관광 문화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데도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100년 거제 디자인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 행정, 전문가, 공공기관까지 모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줘야 완성됩니다. 거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추세 속에 경제적 고통에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거제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831억 7.4% 늘어난 1조 2082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788억 8% 증가한 1조
65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억, 3.1% 증가한 1,426억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21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선 후에 계속 예산이 증가하여 1조 2천억 원대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속적인 팽창과 각종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걸맞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아파트 단지 및 인구 유입 등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동 지역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상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3호입니다. 지방도 1018호 용산 교차로에서 삼릉수동까지 앞도로 합포장 사업에 135억 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도심지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여 시민들이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정책 기조로 내년도 국비 미지원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100억 원을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도 1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내년도 국비 지원 복지 예산 삭감으로 참여인은 대폭 감소가 예상되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국비 미지원분에 대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수준으로 2년을 유지하고 내년도 경로당 운용비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고령층의 생계 유지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조선협력사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주 호황 속의 인력난에 직면한 지역 조선업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경기 부양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시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웃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가덕 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은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등 대적인 변화와 지역에도 대우조선 해양 매각이라는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해도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2023년은 조선업과 지역 경제 부활로 거제 미래 100년의 제도약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손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조선업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생산 공정 혁신, 친환경 선박 육성 등 미래 조선 사업을 통해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제만의 관광 콘텐츠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준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남해안 거점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새로운 100년 거제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서 거제의 미래를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는 거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지향점으로 모두가 하나입니다.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제를 향해 다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24만 거제 시민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마음과 열정으로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힘차게 펼쳐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거제시장 박종우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2년도 제2회 부가경정 대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금부터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4,030억 4,800만 원으로 제1의 추가 경정 예산 대비 1,215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 회계는 1,1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16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7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5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2,516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0억 1,500만 원, 세수입 68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763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600만 원, 보조금 105억 4,6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31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는 19억 1,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13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67억 700만 원으로 세수입은 4,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58억 1,2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150만 원, 재무활동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446억 6,500만 원으로 세수입이
3억 8천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 35억 4천7백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4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 사업은 1,357억 1,9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44억 9,500만 원, 재무 활동 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의 보조 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 부분 반영과 불용 예상액 감액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분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옥주원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장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부원 의장님과 최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제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환경 변화 등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계획에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시 중장기 행정 수요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조선업 침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9월 현재 25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6년과 대비하여 약 2만여 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급감하고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 육아 지원 강화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랜 불황으로 부침을 겪던 조선 산업의 수주 실적이 회복되면서 인구 유입이 기대되지만 저임금 구조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인력 수급, 위기 극복과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남부 내륙 철도 개통, 가덕 신공항 준공, 대전 통영 고속도로 연장, 거제 마산 해상 구간 국도 5호선 건설 등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은 우리시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비하여 미래 거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다각화와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현장 서비스 대응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여 신규 행정 수요와 현장 서비스 분야 등의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총 정원을 2022년 1240명에서 2023년 1281명으로 41명 증원하고 2024년 이후는 정원을 동결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에 증원하는 41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기준 인건비 배정 인력 중 아직까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37명과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어촌 어항 재생 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종합복지사업, 귀어 귀촌 및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아동학대 조사 사업,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육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 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22년도 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 인력 1289명에 978억 원으로 우리시는 정원 1240명에 9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이후 준공되는 이룬체육공원, 어린이 교통공원,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지만 매년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전환, 쇠퇴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그대로 계시지? 아니. 행정국장님, 국장님. 예. 제6항 참여 민주주의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와 정책 교류를 목적으로 2019년 8월 23일 구성됐습니다. 회원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체 1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22년 8월 그간의 활동 등을 감안하여 회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시의회와 경상남도에 보고 후 2022년 12월에 규약 폐지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회원 규약에 따라 우리시가 납부한 부담금은 연간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이며 협의회의 부담금 잔액은 납부 비율에 따라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복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회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그럼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안 책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26개 세부 사업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가업, 12개 세부가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50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3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우리시 부담액은 141억 4,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우리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복지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 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다자녀 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은 성과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자 전입자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가 중복되었던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을 사회보장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전략 목표 설정 근거 및 성과 지표는 9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성과 지표는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 내역은 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수는 9명을 하며 위원장에는 한은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두호 의원, 위원으로서는 최양희 의원,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 정명희 의원, 신금자 의원, 이태열 의원, 김영규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을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19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의 내용과 같이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회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마치고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석봉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거제시의회 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석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포이동, 연초, 하청, 장목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가대교 통행료이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무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약속했던 공약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그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 재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 단추인 그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국비를 2023년 당초 예산에서 전액 미반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남의 정치권은 용역 국비 복구와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를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당 정부 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설준 국회의원 또한 대정문 질문과 국토위 예산심사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지역구 정기평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용역비 예산 복구와
그가대교 마창대교 통행 일환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16명의 위원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국민의힘 동료위원과 3번이나 조율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국민의힘 위원 8명 전원이 결의안의 서명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분 의장도 서명을 하고 본회의 상정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의안 상정에 대해 결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4일 오후 4시경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하겠다고 본위원에게 통보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무산의 이유는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제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 때문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각 정당은 거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문제삼아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그가덕의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통행료 인하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거제시의회에서 타 당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결의안이 무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 동료위원 여러분,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에 앞서 거제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가덕의 통행료 인하는 큰 대의명분 앞에 정당이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시의회 슬로건인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가덕의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의사사무국 의사팀에 전달하여 의사진행발언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안석봉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예, 허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안석본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해명의 시간은 있어야 되겠기에 긴급하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는데 반대하는 거제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전국 도로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당시에 양당 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준수하고자 촉구하는데 반대했던 저희 16명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촉구 결의에 대해서 철회를 한 이유는 단순하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만을 들고 나왔으면 철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지난 한두 달 전에 또 경남도 차원에서 다 모여서 기자회견도 한 바 있고 또 촉구 결의안을 작성해 오셨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3-4번 정도의 또 내용 자체 수정한 것도 본 의원과 함께 그래 했습니다. 처음에 내용과 다르게 많이 완화해 주신 점도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촉구 결의의 내용은 순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적 행동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를 하는 차원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야외 당사까지 꾸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삭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표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대통령의 인가를 받을 때에 부처에서 편성된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지금 우리 앉아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상국회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반영되기만을 우리 거제시와 시민들은 염원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 국감 활동 중에 국토위 소속에 계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도 하고 국감 중에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계속해서 그 합리성, 그 정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 7개월 지나가는 이 와중에 삭감이 됐다는 등의 구호를 내비치면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그런 또 피켓 시위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저희 차원의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반대는 저희 당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안석봉 의원님과 또 지난 4년 동안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병강윤 전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저희 나름의 노력으로 거가대교 인하에 대해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는 상정되지도 못한 사항은 저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한 번 더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안석봉 의원이나 뭐 시민이 판단한다 하니까 조금 유보를 하고 의사 진행 발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의장이 결재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는 데서 제가 약간 해명을 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나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안 의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왜 이걸 상정을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특히 또 안석봉 의원이 한 이야기
그대로 저는 수긍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거기 넘어갈까 싶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안석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결의안을 늦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의결하여 소관부처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의회 전체의 기관 의사이자 나아가 거제 시민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통상 전체 의원의 공동 발의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즉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결의안은 16명 의원 중 8명만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석봉 의원님이 이야기한 거나 김선민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안을 과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만약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자칫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이런저런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앉아서 잠시라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5분 안에 하시죠. 예. 네. 우리 안석봉 의원님이 발의했던 통행료이나 결의안, 물론 저도 찬성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그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 거제 지역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공약 이행 촉구 TF팀 발족. 이건 누구 봐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선거용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통행료는 순수한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그런 의원의 눈빛으로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서명하고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떴으니 저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안석봉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하는 말은 어떤 적절한 기회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